이병헌 씨 대역으로 이제 가서 대역이 할 일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가서 훈련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 방과 후에 복습과 예습을 이제 엄청나게 잘한 거죠. 열심히 하고. 그럼 이제 밤 한 2시, 한두 시까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좀 졸리잖아요. 그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6시에 차를 타고 가려면 5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습하고, 잠깐 쉬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잔 거예요. 그때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술 감독이 병원이한테 그랬대요. 이병헌 씨한테 그랬대요. 나이가 많아갖고 맨날 자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이병헌 씨도 걱정되니까 기회를 보다 얘기를 한 거예요. 형, 걔네들이 형 자꾸 잔다고 걱정하던데. 아니, 나 연습 다 하고 쉬라고 할 때만 잤는데? 쉬라고 할 때 잤는데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제 그 사람들의 말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쟤 늙어서 잘 못 할 것 같아. 야, 어떡하냐,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병헌 씨한테 걱정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무술 감독의 얘기 듣고 되게 이제 심영래 감독 영화를 할 때 이제 느꼈던 그 비애감을 더 느꼈으니까 완전히 이제 빡이 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헌이 형, 훈련하면서 많이 보니까 내 나름대로 감이 잡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스타일로 정말 한번 보여줄게. 형, 내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전날. 이때 이제 액션 합을 마치는데 딱 하고 나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동안 쌓였던 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막 그 감정으로 가니까 얘가 이제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그거를 스태프들이 다 본 거죠. 거기서 뭐야, 저 액션이 어떤 액션인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헐리우드는 액션 영화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닛이 2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유닛은 드라마, 메인 감독님. 그 다음에 액션을 위주로 연출하는 감독님이 세컨 디렉터를 해서 액션만 촬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캐리비안 해적 보셨죠? 캐리비안 해적을 촬영했던 감독님인 거예요. 세컨 감독님. 액션 촬영할 때. 얼마나 거만해요. 내가 동양애고. 인사 디렉터설, 하이설 막 인사해도 안 받아. 그러다가 그날 이후로 아이두 야, 너 힘있게 해줘. 파워풀하게 해줘. 이런 주문을 하고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인사도 정말 잘 받고. 정동 감독은 G.I.조 때 이제 함께 미국에 가서 저의 이제 액션 대역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미국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정동 감독의 무술 실력을 보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저의 역할인 스톰 섀도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미리 시범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리허설처럼 정말 모두가 얼굴이 벌개져서 박수를 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받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동 감독은 액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배우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정이 함께 섞여서 액션이 나오는 걸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더 그들에겐 생소하기도 했지만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저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지독한 사람인데 저는 왼발잡이고 또 정동 감독님은 오른발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왼발에 맞추어서 왼발 연습을 하루 왼종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독함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사적으로도 그분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나 뭐 그럴 때 혹은 뭐 농담 삼아 간혹 하는 이야기가 인생 뭐 있어? 라는 말을 저한테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을 보면 또 정말 동네 형 같은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죠. 저랑 정말 많은 작품을 함께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물론 기술적인 도움도 되고 그랬지만
정신적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분이라 저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늘이 돼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 여전히 정말 현장에서도 굉장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지만 이제 연세를 생각하셔서 늘 조심하고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저희들한테 좋은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유서까지 미리 써두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무술 감독 생활을 하고 스턴트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저랑 같이 이제 스턴트를 하시다가 선배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서강대교에서 이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번 잘 뛰어내렸는데 잘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달라는 무전을 받고 그때 이제 10월 중순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이제 새벽이었으니까 더 추웠죠. 아, 빨리 뛰게 하고 그냥 너무 추우니까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 나오는 양반한테 형 빨리 이제 이거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근데 농담인 줄 알고 형 나 이거 진담이야. 근데 그때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죠. 나라도 어두워지죠. 다시 이제 막 올라가서 그 추운데 다시 젖은 몸 갖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추위에 몸이 이제 굳어진 거죠. 몸이 이제 경직돼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쪘는데 뛰는 거 보고 물탕 튀었으니까 빨리 저 양반 데리고 이제 빨리 해장국도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추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떤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안 나와요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쳐다본 거죠. 놀라서. 그때 그 잠수 2명이 있었어요. 잠수부가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머리만 내놓고 들어가 소리 질러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쟀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한강이 여러분 그 시야가 한 10cm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더듬듯이 이렇게 더듬어서 찾은 거예요. 이 시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에 누워있는 분을 그나마 이제 찾아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막 인공호흡을 하는데 숨을 먹어줘야 되는데 숨을 못 먹고 그냥 계속 이제 폐가 터진 거죠. 폐 속에 이제 터져서 피꽈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모셔놓고 저 형이 죽어서 너무 슬프고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속이 터져 죽겠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서가 만들어졌죠. 유서 딱 간단합니다. 정동욱이가 죽어도 절대 우리 가족은 나의 죽음 사후 후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써서 회장님한테 주고 지금까지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난 절대 화장을 하지 마라. 나 화장을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버지 무덤 근처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 글자만 딱 쓰여져 이제 끊어지고 악 하면 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 액션 스쿨에 이렇게 인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부상자 명단이 거의 20% 30% 돼요. 정을 떼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 정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 썬드맨들한테 정을 좀 안 주는 되게 못된 선배였어요. 그러다가 그 놈놈놈 그 촬영을 할 때 독자예요, 독자. 이놈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되게. 그러다가 내가 한번 야 중현아라고 이름을 불러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놈아가 정동이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고 술을 마시고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대요. 근데 이놈아가 거의 내 오른팔이었어요. 운동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놈놈놈 촬영을 할 때 전 작품에 이제 무술 감독을 내가 이제 주고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이놈아는 그 혹독한 훈련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놈아가 나는 무술 감독으로서 안 맞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김지훈 감독님의 놈놈놈 그게 딱 오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나 이거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걸 이제 가자 해갖고 이제 중국에 간 거죠. 근데 중국에 가서 이제 불행히 이제 사고가 나서 발목만 이제 조금 발목이 절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만 있는 줄 알고 큰 병원 가서 제발 좀 잘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해라라고 하는데 감독님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를 하더라고요. 뭐?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으면서 이제 빨리 갔어요. 갔더니 이미 갈비뼈가 이제 폐를 찔러서 이제 피가 이 폐를 이제 가득 채워서 익사한 거죠. 피에 자기 피 익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말이죠. 이게 폐에 피가 차면 이 폐를 이제 뚫어서 피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 피에 차서 그 막 힘든 아이를 이제 앰뷸런스라고 하는 거에만 믿고 이제 또 중국 앰뷸런스는 또 우리나라처럼 119 구급 대처럼 어떤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던 완전 시골이었으니까 그 병원에 딱 가니 이제 이미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누마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게 바로 냉동실로 이제 옮긴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멀지가 않아요. 병원이 크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영안실하고 이제 멀잖아요. 근데 멀지가 않게 옆에다 놓고 내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정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 새끼한테 정말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저 새끼 보내는 거야? 라는 이제 그 얘기를 술 마시며 하는데 그게 가장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야,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오로지 그냥 혹독하게 악독하게 자기를 그냥 몰아붙이는 정도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첫날이. 나 왜 이래? 안 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난 내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니까 데리고 와. 그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게 막 미치고 완전 이제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제 외국 나가서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한 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와야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그 이제 화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이 도와주셨나 봐요. 막 전날 부임한 대사님이 당신이 부임하자마자 만난 사고라 이제 자기 일처럼 저기 했고 워낙 지방이었으니까 둔항이라는 데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시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3박 4일 아마 차로 이제 옮겼어요. 그때 같이 따라간 스텝이었는데 조선족,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는 그 양반이 등에다가 돈 현찰로 잔뜩 집어넣고 관문을 통과하면 관문이에요. 그 사람들 성을 통과하면서 돈도 넣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방부 처리까지 딱 끝내서 공항까지 딱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주냐 못 태워주냐인데 그때 어느 항공사가 죽은 사람 때문에 많은 승객들을 위험하게 할 수가 없다. 비행기가 소형이다 보니까 관을 이제 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패킹, 그 비행기 내부에 패킹 그게 이제 안 됐었나 봐요. 기장이 이제 그 말씀을 해서 못할 뻔 했는데 대사님이 난 대한민국의 대사다.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보장할게, 책임질게. 이래서 정말 엄청나게 탄탄하게 패킹해서 한국에 와서
그 패킹을 뜯는데요. 5시간 걸렸어요. 어쨌든 그 승객들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놈아를 이제 보내고 낙골당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 말을 한번 했죠. 마지막으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얘기한다. 나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나하고 액션스쿨에 있는 너희들, 같이 일하는 너희들을 한 사람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콕톡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마라. 내가 고백할게. 내가 중현이를 보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놈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라는 게 정말 가슴에 뼈저리게 남는다. 이것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지금도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다녀요. 이게 참, 요 시간이 오래돼도 참 이게 무뎌지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감독님 그 동료분들을 많이 떠나보내신 그 슬픔의 크기도 정말 크겠지만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런 죽음이나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많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모든 신들을 다 찾아요.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까지 다 찾아요. 그런데 정말로 찾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꿈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갔다라고 하는 아버지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군대 갈 때 이제 밥 먹으면서 아버지 저 이제 군대 갈게요. 하고서 이제 밥 먹는데 우시는 소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봤더니 그 강하고 정말 인정머리 없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고 저도 엄청 울은 거죠.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진짜 저 갈게요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봉터미널에서 저 화천까지 갔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 내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양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용서했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을.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사이 좋게 막 할 때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항상 아버지를 찾아요. 어느 누가 나한테 정말 소원 하나 들어줄 게 뭐니? 그러면 예, 아버지하고 술 한 잔만 먹게 해주세요. 술 한 잔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나 사랑했는데 왜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줬어?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딱 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 3단어를 항상 해요. 그리고 제가 물만 먹고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 그 지쳐요. 굉장히 힘들어요. 2~3시간 막 그 빈속에 운동을 하려다 보면 되게 막 힘들어요. 이렇게 하늘도 빙글빙글 돌고. 그럼 그때 또다시 찾죠.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스턴트를 할 때, 뭐를 할 때 저는 느껴요. 그 아버지가 도와준 걸, 저를 살려주신 걸. 아버지가 저한테는 가장 신이죠. 큰 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정말 출중한 무술스타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2번째가 이런 무술 스타들이 많이 나오려면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이런 마샬아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영화들도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액션 스쿨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액션 영화, 마샬아트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영화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